2026년 8월 15일 말띠는 이번 여름이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 들어옵니다. 이번 여름 옷 색깔 하나가 금전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가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색깔과 기운의 관계를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옷 색깔 하나가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말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자유로운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딱 맞는 색깔을 입으면 그 넘치는 에너지가 재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뭔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댓글에 말띠복 받아갑니다.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이번 여름 돈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말띠 여러분,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넘치는데 그 에너지가 여기저기로 흩어지다 보니 정작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아쉬운 느낌이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그렇습니다.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방향이 정해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리는 방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달리다 저쪽이 보이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음악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들어온 돈도 금방 흩어집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이 바로 그 흩어진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시기입니다. 말띠에 넘치는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재물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말띠의 사주 기운이 왜 여름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여름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여름 옷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말띠가 왜 이번 여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사주에서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뱀띠와 같은 불의 기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뱀띠가 안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씨라면 말띠는 사방으로 활활 뻗어나가는 불꽃입니다. 강렬하고 뜨겁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기운입니다. 말띠분들이 어디서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분위기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 전부 이 불꽃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닙니다. 병오년의 병화는 태양의 불이고 한낮의 불입니다. 2개의 강한 불이 만나는 해입니다. 거기다 말띠는 바로 오와 한낮불과 같은 기운입니다. 음악 2016년 여름은 말띠에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해, 자기 자신의 계절입니다. 말띠의 불과 2016년에 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판을 달리는 말이 바람까지 등에 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집니다. 말띠에게 2016년 여름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운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너무 강하게 뻗어나가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태우지 못합니다. 기운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조급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색깔로 기운의 방향을 잡아주면 이 폭발적인 불 에너지가 재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름의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것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옛 부잣집 어른들이 절기마다 옷을 바꿔 입은 게 단순히 계절 따라 입은 게 아닙니다. 음악 기운을 맞춰 입은 겁니다. 자, 이제 말띠가 이번 여름에 반드시 입어야 할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말띠가 입어야 할 색깔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토색, 노란색, 베이지 계열입니다. 흙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불은 흙을 낳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 재가 쌓여 흙이 됩니다. 말띠에 강한 불기운이 흙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음악. 황토색 옷을 입으면 그 흐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말띠가 달려가는 방향에 재물이 쌓이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밑이 없으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황토색이 말띠의 발밑에 단단한 땅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려서 쌓이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황토색, 노란색, 베이지 계열이 그 쌓이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 여름 말띠에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주홍색, 코랄 계열입니다. 불의 색깔입니다. 말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2016년 여름 불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빨간색까지 더해지면 말띠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결단을 내리게 되고 오랫동안 망설이던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시작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말띠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띠입니다. 빨간색이 그 출발 신호를 쏘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 빨간색 계열을 입고 나서세요.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을 압도합니다. 빨간색, 주홍색, 코랄 계열, 말띠의 기운을 최고조로 올려주는 색입니다. 세 번째는 흰색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금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부른 금을 녹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금을 녹이는 거. 그게 바로 말띠가 재물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녹여서 더 큰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말띠의 이 능력이 더욱 정밀해집니다. 달리는 속도만큼 재물을 다루는 감각도 날카로워집니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협상을 하든 흰색이 말띠의 감각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달리는 힘에 다루는 감각까지 더해지면 재물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흰색, 아이보리, 계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꼭 챙겨 입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토색, 노란색 계열을 입으면 달려가는 방향에 재물이 쌓이는 토대가 생깁니다. 빨간색, 코랄 계열을 입으면 말띠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음악, 흰색, 아이보리 계열을 입으면 재물을 다루는 감각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3가지 색깔 계열로만 이번 여름을 입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색계열의 옷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모르고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검은색, 네이비 계열입니다. 물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물은 불을 끕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말띠의 강한 불 에너지가 검은색 옷을 입는 순간 급격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넘치던 열정이 사라지고 달려나가던 추진력이 멈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가 약해집니다. 특히 2026년 여름처럼 말띠의 기운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시기에 검은색을 입으면 그 소중한 기운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운에 절정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검은색이 나쁜 색이 아닙니다. 단 말띠에게 이 계절만큼은 절대 맞지 않는 색입니다. 중요한 날만이라도 반드시 피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초록색, 청록색 계열입니다. 나무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나무는 불을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 하면 처음에는 불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도 꺼집니다. 초록색 옷을 입으면 말띠의 불기운이 처음에는 강해지는 것 같지만 빠르게 소진됩니다. 기운이 소진되면 판단이 급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이 많아집니다. 말띠에게 충동적인 결정은 곧 재물, 손실입니다. 달리는 것은 잘하는데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거, 그게 말띠의 약점입니다. 초록색이 그 약점을 더 크게 만드는 색입니다. 밝고 선명한 초록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네이비 계열은 이번 여름 중요한 날에 반드시 피하세요. 초록색, 청록색 계열은 이번 여름 가급적 피하세요. 대신 황토색, 빨간색, 흰색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름 6월에서 8월에 시기는 말띠에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운의 절정입니다. 올바른 색으로 그 에너지의 방향을 잡아주면 이번 여름이 말띠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색입니다. 황토색, 노란색 계열, 달려가는 방향에 재물이 쌓이는 토대가 생깁니다. 빨간색 코랄 계열, 말띠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흰색, 아이보리 계열, 재물을 다루는 감각이 날카로워집니다. 조심해야 할 색 두 가지입니다. 검은색, 네이비 계열, 말띠의 불꽃이 순식간에 꺼집니다. 초록색, 청록색 계열, 기운이 빠르게 소진되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황토색, 빨간색, 흰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 주세요. 이것만 해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말띠, 여러분 올해 여름은 절대 그냥 보내지 마세요. 2016년 여름은 말띠에게 다시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이 여름이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1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댓글에 말띠복 받아갑니다.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번 여름 재물이 가득하시게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말띠 가족분, 친구분이 계시면 이 내용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여름 선물이 될 겁니다. 2026년 여름 말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십시오. 손가락 끝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손톱을 깎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몇 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손톱을 깎는 일을 그저 사소한 위생, 습관쯤으로 여깁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헛기침, 바위나 손톱 깎기를 집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냉엄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손톱을 깎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제복, 자복과 정기가 새어나가는 통로를 직접 열고 닫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돈이 쌓이지 않는 가정,
아무리 벌어도 무언가에 계속 새어나가듯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가정을, 그분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몸과 공간에서 기가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중 하나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이 작은 습관, 손톱을 깎는 시간과 방식에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를 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침대를 놓고 현관에 소금을 뿌려봐도 복이 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 혹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톱을 깎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아무리 집안으로 끌어들여도 몸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이 들어오는 족족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이 이미 흠뻑 젖어버린 것처럼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돈 걱정을 하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 자리인가? 왜 돈은 들어오는 것 같아도 언제나 부족한가? 그 원인을 찾아 헤매던 밤들, 저는 그 고통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작은 불씨들, 모르고 행했던 잘못된 시간의 습관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어 온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더 많이 불러들이려 조급하게 행동할수록 정작 그 복이 머물 그릇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올바른 손톱, 관리법이라는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여러분 몸의 길을 지키고 제복의 통로를 열고 2026년 금전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을 오늘 밤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한 달 안에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철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왜? 예로부터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고 했는가? 단순히 어두워서 다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금기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의 기운이 움직이는 방식, 즉 음양의 흐름에 대한 오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음과 양이 교차하며 순환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한낮까지는 양기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사람의 몸은 가장 활짝 열려있고 기의 흐름이 바깥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반대로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이후 특히 밤 6시가 지나면 음기가 서서히 세상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만물이 안으로 수렴하고 잠드는 시간입니다. 자연도 쉬고 땅도 쉬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기운도 서서히 가라앉으며 내부 깊숙한 곳으로 물러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와 우주의 흐름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다. 그 실이 가장 가늘어지고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 바로 음기가 짙게 들이온 밤입니다. 이 시간에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그 가느다란 실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손톱은 단순한 각질 조각이 아닙니다. 동양의학과 풍수의 관점에서 손톱은 몸의 끝, 즉 기운이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말단 안테나입니다. 간의 기운이 손끝까지 뻗어나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은 근육과 생명력이 넘쳐 흘러맺힌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르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생명력의 일부를 분리해내는 행위입니다. 난양기가 충만한 시간에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활짝 열려있고 강하게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라낸 부분은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몸은 곧바로 새로운 기운으로 회복됩니다. 마치 강물이 힘차게 흐를 때 작은 가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강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밤은기가 짙고 기운이 내부로 수렴하여 가장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것을 행하면 몸은 그 빈자리를 채울 여력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불씨 옆에서 장작 한 조각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복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몸의 기운이 새는 집은 반드시 재물에 기운도 함께 셉니다. 몸과 공간은 하나의 기장, 즉 하나의 에너지,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전기가 약해지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몸이 기운을 지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들고 재물도 그 기운을 따라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밤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내 몸의 안테나를 가장 약한 시간에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 안테나로는 복도, 재물도, 건강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불씨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부지런한 주인,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건강이 자꾸 무너지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공통된 세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나쁘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에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 가정의 복을 갉아먹어온 불씨였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 가장 많은 분들이 범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녁 이후 특히 밤에 손톱을 깎는 습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분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10시간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늘 제자리였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딘가로 새어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아이 학원비가 밀리고 남편의 건강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저는 물었습니다. 손톱은 언제 깎으십니까? 잠시 멈추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바빠서 낮에는 못 깎고 늘 밤에 텔레비전 보면서 깎아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음악 매일 밤 가장 음기가 짙은 시간에 몸에 말단 안테나를 스스로 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째 그 가정의 기운에 조용한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불씨는 깎은 손톱을 아무데나 흩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을 깎고 나서 그것이 어디로 튀어나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소파 틈새에 끼고 심한 경우에는 변기에 그냥 쓸어 넣기도 합니다. 풍수와 기의 원리에서 몸에서 분리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그 사람의 기운과 연결된 흔적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흩뜨리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한 곳에 모일 때 커집니다.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특히 변기에 버리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물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몸의 흔적을 물길로 내려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제복을 물과 함께 흘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분은 사업이 번번이 잘 되다가 막히는 패턴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한 끝에 그분이 매번 손톱을 욕실에서 깎고 그대로 세면대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운이 모여야 할 곳에서 스스로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불씨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운이 어두운 날, 즉 상사를 치르는 날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는 날에 손톱을 깎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공간 전체에 무거운 음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걱정의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한 날에 몸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 무거운 음기를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구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초상집에 다녀온 날에는 몸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바로 이 이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씨는 각각 따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매일 반복될 때 그 누적된 기운의 손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음악, 복은 한 번의 큰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구멍들이 오랫동안 조금씩 새어나가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씨를 알았다면 이제 끄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톱을 깎기에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과 깎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마무리 의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 그것이 복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음악 금지만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 가르침이다. 진정한 지혜는 올바른 길을 함께 열어주는 것이다.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깎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하루 중 양기가 가장 힘차게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기운도 가장 활짝 열려 바깥에 향해 뻗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강물이 힘차게 흐를 때 낡은 가지를 쳐내고 새로운 가지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즉시 새로운 기운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잘라낸 자리에서 신선하고 강한 기운이 다시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톱을 깎는 행위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기운의 갱신이자 제복의 씨앗을 심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아침에 손톱을 깎는 것은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달의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초하루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고 보름은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양기가 넘치는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손톱을 깎는다면 그것은 한 달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의식이 됩니다.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비옥한 땅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번의 작은 실천이 한 달 내내 여러분의 기운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의 씨앗을 심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톱을 깎은 후의 마무리,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깎인 손톱은 여러분 몸의 기운이 담긴 흔적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흩뿌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톱을 깎을 때는 미리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무릎 위에 펼쳐 두십시오. 깎인 손톱들이 그 종이 위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다 깎고 나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잡고 단단하게 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쓰레기통에 정중히 버리십시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운을 한 곳에 모아서
정중히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의 기운을 지키는 첫 번째 결계입니다. 혹시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런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손톱을 깎기 전에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짧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합니다. 말로 소리내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기운을 만든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기운은 흐른다. 손톱을 깎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깎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아침을 택하십시오. 음악 깎기 전 깨끗한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깎은 후에는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정중히 버리십시오.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바닥에 흩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깎는 그 순간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도구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마무리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그릇이 됩니다. 음악.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 바쳐 이래도 늘 부족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매 순간 짓고 있는 업의 결과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매일 행하는 작은 행동들, 내가 매일 품는 작은 생각들, 내가 매일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삶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기운을 지키는 습관이 쌓이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기운을 흩뜨리는 습관이 쌓이면 그 흐름이 막히고 끊어집니다. 손톱 하나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깎는 것, 그것도 바로 그 업을 짓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사시는 6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아내는 그 옆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장사가 늘 그럭저럭이었고 노후 준비도 여의치 않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거창한 변화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깎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 깎은 손톱을 종이에 싸서 버리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손을 보고 오늘 하루의 기운이 바르게 흐르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보다 성실함으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단골이 갑자기 대량 주문을 넣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흐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우주는 누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다만 여러분이 바라는 기운에 그대로 응답할 뿐입니다. 음악, 기운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운이 다 모이고 기운을 흩뜨리는 사람에게서는 기운이 떠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비밀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비밀은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식적으로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구멍 중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를 정성껏 행하는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받을 그릇을 갖춘 것이다. 손톱 하나를 바르게 깎는 것. 그 작은 실천 속에 이미 삶의 태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정성, 절도, 자신의 기운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정성을 반드시 알아봅니다. 음악.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고 난 후 조용히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손톱을 깎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톱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기운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손톱 하나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것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성철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르게 행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밤은 음기가 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몸의 끝을 잘라내는 것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스스로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깎은 손톱을 아무데나 흩뿌리는 것은 내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운이 무거운 날에 함부로 몸을 건드리는 것은 그 무거움을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은 이미 절반을 바꾼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실천입니다.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깨끗한 종이 한 장을 펼치십시오. 마음을 잠시 고요히 하고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도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손톱을 깎으십시오. 다 깎고 남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쓰레기, 통에 정중히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아침에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단단해질수록 복은 그 안에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밤이 그 걱정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 지쳐 계신 분들께 이제 막혔던 흐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부모님들께 그 헌신의 공덕이 반드시 자녀들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몸과 마음의 기운을 함께 회복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흘러 들어오고 건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나고 노후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음악,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거래가 트이고 신뢰가 쌓이기를, 직장에 계신 분들께는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가 열리기를, 집에서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께는 그 정성이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가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